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님이 제게 다짜고짜 말을 했어요. 우리 그냥 편하게 딸처럼 지내자. 라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어찌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른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결혼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저기 오늘 예비시댁에 인사드리고 왔는데 나한테 편하게 딸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 있지. 당연하지. 그게 무지 부담스러운 말이야. 결혼 전 우리 시어머니도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니까. 근데 완전 이중인격자야. 말만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면서 시누이랑 나랑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 내가 니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시누이한테 과일 한번 깎으라고 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 참내 내가 어이가 없었어. 말이 안 나오네. 친구가 잔뜩 흥분한 채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다가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나한테 막 화까지 내면서 이왕 한 거 네가 하면 좋잖니? 그걸 굳이 네 시누이한테 시켜야 속이 시원하냐? 너도 속이 참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하구나 라고 하는 거 있지?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니까. 그래서 넌 그냥 참고만 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런 걸 그냥 참고 넘길 사람이 아니잖아? 그때부터 나도 이성을 잃었지. 뭐? 이성을 잃다니? 어떻게 했는데? 그냥 완전 다 뒤집어 엎어버렸지 뭐. 이렇게 말이야. 가만 보면 어머님은 참 이중인격자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맨날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도 앞으로 아가씨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을게요. 딸 같은 며느리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시댁 거실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버렸지 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길래 나도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어. 뭐라고 소리 질렀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라고 어머님 딸 자식만 귀한 자식인 줄 아냐고. 나중에 아가씨 결혼하면 똑같은 대우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 진짜 그랬단 말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많이 참다 그런 거야. 그동안 진짜 말도 못하게 날 부려먹었거든. 결국 그날 이후에 남편까지 시댁에 발길을 뚝 끊었더니 시어머니가 조금씩 꼬리를 내리더라고. 나랑 화해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난 아직 화가 덜 풀렸어. 그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쿠션까지 집어 던졌거든. 뭐? 쿠션까지? 결혼식 날 니네 시어머니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던데? 그니깐 이중인격자라는 거야. 아주 악독 시어머니라니까. 요즘 내가 시댁에 안 가니까 혼자 제사 음식부터 이것저것 차리느라고 난리도 아닌가 보더라고. 작년 명절에는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시누이가 음식하는 사진까지 찍어서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문자로 보내온 거 있지? 그걸 왜 보내는 건데? 앞으로는 너만 일 시키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그만 풀고 살자 그러더라고. 물론 난 거기에 답변하지 않았고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드렸는데 그걸 거부한 건 시어머니니까 난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거고.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구나. 말도 마.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니까 너도 정신 바짝 차려. 딸 같은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일 뿐 절대 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암튼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낌새가 이상하면 절대 결혼하지 마라. 친구가 제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제가 잔뜩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혼 전 친구들에게 들은 시어머니의 존재는 참으로 대단하기만 했거든요. 참 기가 막혔던 것이 친구들 중 괜찮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잠시 잠깐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할머니께 시어머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예비 시어머니가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자고 하는데 친구들 말로는 그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래. 완전 시집살이 시킬 것 같다고 하거든? 근데 할머니가 봐도 그런 사람 같아 보여? 내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 이 사람이
네 예비 시어머니 짤이야? 응. 아무래도 할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니까 잘 좀 봐줘봐. 제 말에 할머니가 한동안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는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어.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어. 사람이 눈이 아주 선한 게 딱 봐도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구만. 진짜? 그럼 괜찮을까? 거기다 정훈이 성품만 봐도 알겠구만.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어. 정훈이가 영 아니었음. 이 할미가 진즉에 반대했겠지. 그렇네. 그럼 진짜 괜찮은 거지? 제가 기쁜 목소리로 물었는데 할머니가 한 가지를 더 당부했어요. 민희야, 생판 나무로 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살면서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도 많다는 말이야. 생각해봐라. 네 엄마랑 나도 처음에는 무진장 안 맞았어. 할머니랑 엄마가? 지금은 엄청 사이 좋잖아. 너도 네 엄마가 말수 적은 건 잘 알잖니? 처음에는 그게 어찌나 답답하던지 속이 터지더구나. 근데 어느 날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 많아서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야. 네 엄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절대 하고 다니지 않는 거잖니? 하긴 그렇지. 엄마가 입이 무거워도 너무 무겁긴 하지. 그 무거운 게 가벼운 것보다 낫다는 말이야. 말이 많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서 조금씩 네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이게 나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네 엄마도 억지로 나한테 말도 붙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딸보다 더 편한 사이가 되긴 했어.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다 알 정도거든. 한마디로 고부간에도 한쪽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서로 잘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지. 할머니의 말씀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남친뿐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 또한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양가 가족들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님이 우리 부모님께 제 칭찬을 어찌나 많이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어찌나 예쁘고 바르게 잘 컸는지 두 분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우리 예비사이야말로 저희 집에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걸요. 아주 듬직한 사이가 들어와서 저희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며 엄마와 예비 시어머님이 칭찬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큰 집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시작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혼수도 크게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라며 혼수도 일체 준비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 같아 보였는데요. 그냥 한눈에 봐도 시부모님의 성품이 그대로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상견례 자리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쳤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님은 어떠한 상관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부모님이 예단비를 준비해서 보내주셨지만 시부모님이 그 돈을 제게 고스란히 돌려주셨어요. 우린 마음만으로도 참 감사하니까 살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해. 결혼하게 되면 비상금 같은 것도 있어야 하거든. 결혼해도 할머님 용돈도 자주 챙겨드리고 그래야 한다. 우리 시어머님 보니까 그게 딱이시더라고. 라며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행동에 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친정에서 걱정을 할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님께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이랑 저랑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뭘 말하는 거니? 병원이라니? 니들 어디가 안 좋은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임신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걸 왜 걱정하겠니?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럼 어머님은 손주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키울 것도 아니고 니들이 키워야 하는 건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어. 니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라. 그냥 잘 먹고 맘 편히 갖고 살아. 우린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님의 말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고 몇 달 뒤 제가 임신이 되긴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이토록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을 그대로 빼닮은 남편과 시누이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요. 시누이도 어찌나 예의가 바르고 착한 사람인지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착한 시누이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완전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한다며 들떠서 말했어요. 그 말에 가족들 모두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신우이의 남친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어두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신우이와는 많이 달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이가 좋다고 하니 다들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도 딱히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냥 밝고 맑아서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가족들 모두가 놀랄 수밖에요. 신우이 남친이 돌아간 뒤 가족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던 것인지 신우이가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저 사람이 워낙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는 부분이 있어. 약간 사교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가부장적이라고 하면 막 시집살이 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집이랑 우리 집은 영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그렇긴 한데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거든. 신우이가 계속해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남자에 비해 신우이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신우이는 교사로 근무 중인데다가 성격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았나 싶네요. 다만 다들 내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신우이의 상견례 날짜가 확정되었고 시부모님이 우리도 같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도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온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신우이 상견례 날이 되었고 남편과 저는 나름 신경을 써서 옷을 차려입고 조금 일찍 상견례 장소로 가서는 시부모님과 신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갔는데요. 약속한 시간이 15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이의 예비 시댁 가족들이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신우이가 당황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견례가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예의가 없어 보였거든요. 약속 시간이 20분쯤이 지났을 무렵 그 사람들이 상견례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늦었음에도 어떠한 사과 인사도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자리에 앉던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나무라듯 말했어요.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넌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해대는 거냐? 이런 자리는 원래가 남자 쪽이 조금 늦게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들 가진 권리다 그 말이야. 그 말에 우리 모두 머릿속이 멍할 정도였는데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상대방 가족들의 표정이 한결같았는데요. 다들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거든요. 예비 안 사둔 어른이 시누이를 나무라다가는 시부모님께 물었어요. 저희가 조금 늦게 왔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지요? 예? 아, 예, 괜찮습니다. 시어머님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힘겹게 대답을 했는데요. 거봐라, 괜찮다고 하잖니. 모름지기 여자는 말이다. 남자를 그렇게 닥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래서 학교 선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사건건 사람을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야. 예비 안 사둔 어른이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있었지만 시누이 남친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다들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요. 예비 안 사둔 어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좀 알아봤니?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어떤 거라니? 넌 시애미 말이 우스운 거냐? 그때 내가 학교를 본가 근처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잖니. 어머님, 그건 어렵다고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장이 서울인데 굳이 옮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내가 그때도 말했잖니. 우리 집 가풍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다. 네가 일만 하느라 집안 살림하는 거 하나도 못 배웠을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너 김장은 할 줄 아니? 그리고 제사 음식은 만들어 본 적 있어? 우리 아들은 회사에 말하면 근무지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얼른 알아보거라. 저기, 그런 건 제가 잘 가르쳐서 보내겠습니다. 서울이 직장인데 그런 이유로 시댁 본가 근처로 직장을 옮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가르쳐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나 본데 그런 건 본디 시집에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친정하고 시집이 가풍과 생활이 다른데 어떻게 가르치신단 말입니까?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비 안 사둔 어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고집불통도 그런 고집불통이 없더라고요. 예비 안 사둔 어른의 말에 시누이뿐만 아니라 다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바깥 사둔 어른은 아예 관심도 없는 모양으로 그냥 음식만 드시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대략 난감도 그런 대략 난감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누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 안 사둔 어른이 크나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딱 보니 안 사둔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 가정교육을 많이 못 시킨 모양이네요. 제가 볼 때마다 비싼 옷 사입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그게 다 외모에 불만이 많아서 거칠해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사둔 손은 무슨 두꺼비 손 같습니다. 삶이 참 퍽퍽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딸은 손이 고와도 너무 고와 보이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어머님 손에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 시어머님은 항상 손을 가리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안 사돈, 아니죠. 그 아줌마가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는 지적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순간 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사람이 야비해도 너무나 야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보다 시누이가 반박자 더 빨랐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를 보며 시누이가 말했어요. 도저히 못 봐주겠네. 엄마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래. 니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집구석이었어? 그 말에 상대방 가족들이 벙찐 표정으로 시누이만 바라본 채 어떠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딱 보니 어찌나 놀랐던지 다들 넋이 나간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누이가 다시 일침을 가했고요.
어머님, 아니지. 저기 아줌마.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는 겁니까? 겨우 트집 하나 잡은 게 우리 엄마 손이 거칠다는 겁니까? 뭐요? 두꺼비 손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떠들어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집안에 가풍을 메워요? 이보세요, 아줌마. 진짜 양반집은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가풍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족보를 돈 주고 산 사람들이 그걸 감추느라고 제사상도 엄청 근사하게 차리고 며느리들을 종부리듯 한다고 배웠습니다. 가풍은 말이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가풍이 있는 집안에서 가풍이라는 말을 써야 어울리죠. 가풍 있는 집구석이 어디 어려운 상견례 자리에서 20분이나 늦게 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까? 그대 가풍은 그런 겁니까? 그리고 너도 잘 들어. 니네 엄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지켜만 보고 있어. 하긴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 그런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멀쩡할 리가 있겠어.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는데 밥이나 처먹고 있어. 여기 밥 먹으러 왔냐? 내가 눈이 삐었지. 이딴 인간이 뭐가 좋다고 만난 건지. 내가 미친 거지. 엄마 아빠, 새언니 오빠 우리 그만 가요. 아가씨가 우리를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나오면서 남편이 우리 가족 음식값만을 계산하고 나왔고요. 제가 옆에서 우리 가족 것만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기가 막힌 상견례가 또 있을까요? 시부모님도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이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너 근데 말 되게 잘하더라. 역시 선생이라 다르긴 다르네. 근데 너 괜찮은 거야? 내가 엄마 딸인데 당연하지. 아까 그 상황에 그 인간이 고개 쳐박고 밥만 처먹고 있는데 진짜 골 때리는 거 있지? 넌 선생이나 돼가지고 골 때린다가 뭐야? 골 때린다가. 엄마, 이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딨겠어. 진짜 골 때린다, 골 때려. 신우이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신우이와 골 때리는 그 남자와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몇 번 매달리는 듯 하더니만 나중에는 포기를 한 모양인지 조용하더라고요. 그 뒤 신우이는 1년쯤이 지나고 난 뒤 다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사실 제 고등학교 절친의 남동생을 소개해줬거든요. 그동안 우리 시댁 이야기를 유심히 듣던 친구가 먼저 자기 동생과 우리 시누이를 소개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물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친구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참 착하고 순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그동안 의대 공부만 하느라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였는데요. 신우이가 워낙 성격이 좋은 편이다 보니 둘이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친구의 부모님도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친구네 집도 꽤 잘 사는 편으로 부디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신우이가 인성도 바르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결국 둘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사실 제 친구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도 잘 아는 사이였기에 시부모님까지 6분이서 자주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계신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서 그저 신기할 뿐이랍니다. 그렇잖아요. 절친인 친구와 사돈이 된 것도 신기할 뿐인데 부모님들끼리도 잘 지내고 계시니 참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제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는데요. 언니, 그때 그 골 때리는 집 말이에요. 골 때리는 집이요? 왜 그때 상견례장에서 미친 소리 하던 그 사람들이요? 아,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는 거예요? 아니, 우연히 마트에서 걔를 마주쳤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더니 많이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 뒷조사를 했던 모양인데요. 남편이 의사인 거 알았는지 걔네 엄마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요?
미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보냈는데요? 그니깐요. 완전 미친 것 같아요. 문자 내용도 아주 기가 막혀요. 뭐 네가 그러고 간 뒤에 우리 아들은 충격받아서 지금까지 여자도 못 사귀고 있는데 너는 의사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더구나. 뭐 앞으로 평생 저주하면서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뒀어요? 아니죠. 그래서 저도 당장 점집에 가서 저주 부적 만들어서 똑같이 할 거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 오길래 그냥 안 받고 차단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조용하긴 해요. 근데 그 저주 부적 진짜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우이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착한 우리 신우이가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